자, 이제 지난 시간 정적분 정의에 이어서 정적분 계산에서 사용되는 성질들 오늘은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파트이기 때문에요. 성질들 잘 이해하신 다음에 반드시 반복 학습이 필요할 겁니다. 자, 일단 정적분의 계산에서 자주 이제 사용이 되는 성질들 일단 총 한 8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 첫 번째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개념은 뭐냐? A에서 B까지 fx, dx 정적분 값은 음수값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는 마인드, 기본 마인드는 좀 가져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fx가 x축 밑으로 내려가면 그죠? fx 값, 음수값을 가지니까요. 이 값에다가 x의 적당 극소량 곱해서 쭉 더하면 전체 급수의 합은 음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음 두 번째 성질은 뭐냐? A에서 A까지 적분 구간이 두 개가 서로 똑같을 때 아래 끝, 위쪽, 아래에 있는 값과 위쪽에 있는 값, 아래 끝값, 위쪽 끝값 요 두 개의 구간이 서로 일치를 할 때 정적분 값은 얼마가 나오느냐? 0이 나옵니다. 정적분 계산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봐도 상관은 없겠지만요. 감각적으로 그냥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요. 이 말이 결국 y는 fx가 있을 때 결국 a 포인트 여기를 합시다. a에서 a까지 주어진 fx를 적분한다는 말은 이 선 하나의 넓이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맞죠? 선 하나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제로죠. 그러니까 0이 된다라고 확인을 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밑에 있는 이런 예제처럼 1에서 1까지 적분 구간 주어졌습니다. 그럼 계산하지 마시고 바로 얼마? 0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간단하죠? 다음 세 번째 성질입니다. fx를 a에서 b까지 적분한 값과 B에서 A까지 적분한 값, 걔들 두 개 사이의 관계는 뭐냐? 마이너스 부호 차이가 난다라는 개념입니다. 즉 다시 얘기 드리면요. A에서 B까지 주어진 fx를 적분한 놈하고 적분 구간 자체를 B에서 A까지로 바꾼 놈하고 야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려면 바꿔준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도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성립을 하는데 잠깐 보여드리면요. 우리가 정적분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정적분 기본 정리를 씁니다. 그랬을 때 소문자 fx의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로 한다면 야값은 fb 빼기 fa로 이렇게 적힐 거예요. 반면 야는 b에서 a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a 값 대입하고 b 값 대입해서 빼는 거죠. 그래서 야값은 fa 빼기 fb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값과 이 값 두 개 사이의 관계 보세요. 반대 부호 관계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 부호 차이가 난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밑에 있는 예제에 직접적으로 이 성질을 한번 이용을 해보면요. 0에서 1까지 3x제곱 빼기 2x 그리고 1에서 0까지 3x제곱 빼기 2x 얘들 적분하라겠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0에서 1까지로 적분 구간을 만들어 주시면 야는 위에 3번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적분 구간 바꿔주면 마이너스 붙여줄 수 있다 했어요. 야하고 야의 관계는 마이너스 부호값 관계. 그랬을 때 요놈하고 요놈을 이제 바라보시면 결국 0에서 1까지 동일한 함수에 대한 0에서 1까지의 적분값을 이 값에서 이 값을 동일한 값을 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값은 얼마? 제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따라옵니까? 그래서 이런 기술 성질들 좀 확인을 해 두시고요. 다음 성질입니다. 정적분의 계산에서 이제 또 사용이 되는 여러 가지 성질 한 4가지 더 나오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여기 보이는 4번, 5번, 6번 성질 같은 경우에는요. 4번 실수배에 대한 성질입니다. 5번 뺄셈에 대한 성질, 6번 덧셈에 대한 성질입니다. 얘들은 부정적분에서 부정적분에서 인테그랄 요 교환하고 분배시켰던 그 느낌 그대로요. 정적분에서도 그대로 이행된다라는 느낌을 좀 가져주시면 되고요. 쉽게. 됩니까? 뭔 말인지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을 살려서 그냥 자연스럽게 좀 이해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들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가져가 보면요. 밑에 있는 1에서 3까지 6x제곱 dx 야 계산을 한번 해보라겠다. 어떻게 할 거냐. 6배 밖으로 빼서 야는 1에서 3까지 x제곱 dx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다. 물론 6x제곱의 부정적분을 바로 계산해서 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센스를 발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정적분을 많이 하다 보면 6이라는 건 2 곱하기 3입니다. 맞죠? 그랬을 때 3은 이 안에 남겨두고요. 2만 밖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죠? 4번 성질에 의해서. 그랬을 때 이렇게 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 3x제곱의 부정적분을 바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3의 세제곱 27에서 1의 세제곱 1을 빼주면 52다라는 값을 빠르게 좀 얻어낼 수도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 예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죠. 1에서 3까지 다음과 같은 함수를 적분하락했다. 더하기 빼기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네요. 정적분 성질에 의해서 1에서 3까지 야의 정적분 값은 요거 dx 빼기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2x dx 더하기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분배한다 라는 느낌으로 쭉 펼쳐주시면 됩니다. 야들 계산하는 거하고 같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놈의 부정적분 x세제곱이고요. 3, 1 빼기 뒤에 두 번째 있는 거 x제곱이고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 부정적분 x고요. 그래서 각 계산하시면 요게 26, 요게 얼마입니까? 8. 다음에 요게 2 나오니까요. 그래서 20이다라는 결론 얻어낼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물론 이 20값 얻어낼 때 이 자체의 부정적분 바로 구해서 3, 1 대입해서 계산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에 세 번째까지 풀고 이제 일곱 번째 성질을 설명드리죠. 세 번째는 뭐냐? 1에서 2까지 3x제곱 더하기 x dx 빼기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x 빼기 2 dx 야가 주어졌을 때 야 각각 부정적분 계산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요. 5번의 성질 있죠. 두 함수가 빼져 있을 때 각 정적분의 뺄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요 역과정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요 역과정을. 등호는 역도 성립을 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적분 구간이 두 개가 똑같은 함수의 정적분에 대해서 뺏는 거하고 대있는 요 값들은 뭐 주어진 피적분 함수를 뺏는 놈과 대있는 놈의 정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다. 요 모습을 가져가는 겁니다. 요 효율적으로 좀 가시려면요. 그래서 저 5번 사실을 역으로 야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각각 계산할 수도 있지만 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적분 구간 똑같으니까 야는 5번 성질의 역과정으로 3x제곱 더하기 x에서 x 빼기 2를 빼는 놈의 정적분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그러면 x가 날아갑니다. 그죠? 그럼 야는 1에서 2까지 3x제곱 더하기 2를 정적분하는 거고요. 그러면 3x제곱의 부정적분 그리고 2의 부정적분 계산하시면 8 더하기 4 여기에서 1을 대입해주면 3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값은 얼마? 11이다 라고 11? 12 빼기 3이니까 9죠? 예, 9죠 9. 9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되겠습니까? 자, 이제 요 4번, 5번, 6번은 기본적으로 부정적분하고 관련 지어서 좀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게 새롭게 등장하는 게 7번째 요 성질입니다. 자, 7번째 성질 요거는 뭐냐? fx를 a에서 c까지 적분한 값과 c에서 b까지 적분한 값 이 두 개를 더하면 a에서 b까지 적분한 값하고 같아진다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랬을 때 요거 이유를 또 뭐 그래프를 가지고 정적분 기본 정리보다는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는 건 그래프로 한번 가져가 보시면요. y는 fx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리고 여기를 a라고 합시다. 여기를 b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안에 c가 있다라고 합시다. 물론 c가 바깥으로 나가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면 c가 이쪽 바깥으로 나가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항상 성립하니까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요 그림 상태에서 이제 성질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가져간다면 a에서 c까지 fx dx를 구했는 거는 요 부분의 면적값 구했는 겁니다. 그죠? 다음에 c에서 b까지 적분한 값은 c에서 b까지 요 부분의 면적값을 계산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놈하고 요놈 두 개 더하면 결국에 의미하는 건 뭐다? a에서 b까지 fx를 정적분한 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7번 성질 자체 이제 사용을 할 때는 요 함수 자체는 똑같습니다. 함수 자체가 같고요. 하나의 위쪽에 있는 값과 하나의 아래쪽에 있는 값 이 두 개가 서로 같으면 a에서 b까지 정적분한 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요 오른쪽 과정은 기본 과정은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됩니까? 그래서 요쪽 과정 한번 연습을 해보면요. 0에서 1까지 3x제곱 빼기 2x 1에서 2까지 3x제곱 빼기 2x 함수 똑같습니다. 맞죠? 그리고 위에 있는 값 아래에 있는 값 서로 같습니다. 그러면 야는 뭐로 쓸 수 있다? 0에서 2까지 3x제곱 빼기 2x의 정적분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얘의 부정적분은 x세제곱, 얘의 부정적분은 x제곱. 그래서 2, 0 대입해 주시면
2만 넣으시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8 빼기 4 하시면 4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주시면 되겠죠. 됩니까? 예,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얘는 다음에 수업 시간 때도 연습을 계속해서 할 거니까요. 보시면서 가장 효율적인 계산이니까 차근히 가면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그 싸움이니까요. 이런 스킬들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7번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면, 위에서도 이거 잠깐 보여드리지만 등호기 때문에요. 이 성질의 이 역도 성립을 합니다. 이 역이라는 건 뭐냐? 하나의 함수 A에서 B까지 적분한 놈의 값의 계산은 중간에 어떤 적당한 포인트를 잡아서 A에서 C까지 적분하고 그리고 C에서 B까지 적분한 값의 합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역과정을 이제 쓸 때가 언제냐 하면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주어진 함수 fx가 A에서 B까지라는 적분 구간에서 하나의 함수로 정의가 안 될 때요. 하나의 함수로 분리된 함수로 정의가 될 때 가장 대표적인 예로 밑에 요 문제가 있습니다. 0에서 3까지 절대값 x 빼기 1 dx요. 야는 0에서 3까지 요 구간 라인에서 주어진 절대값 함수 하나의 함수로 구성이 안 됩니다. 그죠? 따지고 보면 분리돼서 나오게 돼요. 그랬을 때 이러한 형태가 나왔을 때는 이 역과정을 사용해서 주어진 정적분을 계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0에서 3까지의 절대값 x 빼기 1 dx 한번 계산해 보라 했을 때 이 역과정 써서 계산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요.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거 정적분 구하라 했는데 미분해가지고 절대값 x 빼기 1 되는 함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야의 부정적분을 계산을 못하니까 이 구간을 이제 분리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게 미분과 적분을 이용해서 가져갈 수 있는 함수가 아니니까 비적분 함수가. 그래서 얘를 어떻게 분리를 하느냐. 절대값 안을 0을 만드는 점 1이죠. 1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주어진 함수를 7번 성질을 써서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나면요. 0에서 1까지 요 x라인에 있을 때 주어진 절대값 x 빼기 1은 모르긴 몰라도 절대값 안이 0 이하 값이니까요. 함수가 어떻게 되느냐.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요 함수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죠? 반면 1에서 3까지에서는 절대값 안이 0 이상이니까 1에서 3까지 라인에서는 이 함수는 그냥 절대값 그대로 벗고 이렇게 나오겠죠. 됩니까? 자, 이렇게 쓰여지고 나면 주어진 정적분하고 주어진 정적분 충분히 구해낼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말이지 됩니까? 그래서 적분 구간 안에서 하나의 함수가 이렇게 분리된 형태로 주어지는 절대값 함수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아니면 함수 자체를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래 주는 형태 있잖아요. x가 1 이상일 때, x가 1보다 작을 때, 아니면 가우스 함수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한 놈들로 나왔을 때는 이 7번 성질을 써서 주어진 부정적분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구간으로 함수를 배치시킨 다음에 계산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좀 가져가 주시면 될 겁니다. 말이 좀 긴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계산까지 한번 가보시면 마지막 계산은 숙제로 한번 해보셔도 괜찮겠죠? 그죠? 7번 요거기까지 분해해드리고 이제 계산은 각자한테 한번 좀 맡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자, 정적분의 성질, 정적분의 계산에서 사용되는 성질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이제 교과서 이제 제일 마지막 쪽에 이제 기입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알고 가면 이제 계산에서 워낙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또 드립니다. 자,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정적분인데요. 우함수라는 게 옛날 용어지만요. 좀 기입을 한 이유는 있습니다. 우함수가 뭐냐? 요새 하는 말로는 Y축 대칭함수를 얘기를 합니다. 함수 그래프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될 때 우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 기함수는 원점 대칭함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우함수, 기함수 왜 옛날 용어를 들고 나왔느냐? 이 용어 자체에 이제 식에서 이제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함수의 우자는 짝우자입니다. 그래서 우함수 직관적인 의미, 말의 의미로 보시면 짝수 차수 함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우함수, y축 대칭함수, y는 x제곱 같은 거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y는 x 4제곱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짝수 차수 함수들을 우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 기자가 홀기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홀수 차수 함수를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짝수 차수 함수와 홀수 차수 함수, 이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기본적으로 정적분 값은 우리가 주어진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C에서 C까지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좀 간단하게 계산을 해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n이 홀수이면 즉 주어진 x의 n제곱 야가 기함수가 된다면요. 즉 한마디로 원점 대칭 함수가 된다면 주어진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C에서 C까지로 대칭적으로 되어 있다면 이 결과물은 무조건 0이다 라고 계산하시지 마시고 0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된다고요. 이유는 뭐냐면 이 그래프를 한번 살짝 살펴보시면요. y는 x의 n제곱, 즉 주어진 함수가 기함수라면 x의 n제곱 형태의 기함수라면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주어지느냐, 원점 대칭 함수 형태로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될 거예요. y는 x 세제곱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n이 홀수일 때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c가 여기 있고요, c가 여기 있다 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c에서 c까지 정적분을 한다라는 말은 요 정적분 값에다가 요 정적분 값을 더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대칭적이기 때문에 요 값은 플러스 값이고 요 값은 마이너스 값으로 동일한 절대값을 가질 겁니다. 그럼 요 놈하고 요 놈 더하면 당연히 제로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단적인 예로 뭐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 세제곱 더하기 x 같은 거 이런 거 계산하라 한다 하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뭐 계산하려고 어렵게 하지 마시고 얘 기함수입니다. 그죠? 자, 홀수 차수 함수니까 얘 기함수입니다. 그죠? 기함수. 그랬을 때 정적분 하나하나씩 떼서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잖아요.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그러면 요놈 얼마? 0. 요놈 얼마? 0. 그래서 0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 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되겠습니까? 뭔 말인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계산을 좀 쳐주시면 된다. 반면 이제 주어진 함수가 짝수 차수 함수, 일명 우함수라면 우함수일 때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역시 구간은 마이너스 C에서 C까지로 뭐 대칭적인 구간에 정의가 됐을 때 그때의 야의 정적분 값은 0에서 C까지 정적분 값의 2배로서 계산을 해줄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역시 그래프로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시면요. 주어진 함수가 우함수라면 그래프가 y축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y는 x제곱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여기 마이너스 c가 있고요. 여기 c가 있다라고 얘기합시다. 마이너스 c에서 c까지 적분했다라는 말은 요 적분값에서 요 적분값을 더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대칭적이기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똑같은 값을 가질 겁니다. 맞죠? 부호도 똑같은. 그래서 이 전체 값을 계산할 때는 결국 0에서 C까지 이 부분 적분한 값을 결국 2배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느낌 뭡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사용을 해서 밑에 있는 예제를 이제 잠깐 한번 풀어보면요. 좀 빠르게 푸는 걸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2x 5제곱 더하기 5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x 더하기 3dx를 구하라 했다. 자, 여기에서 홀수 차수, 짝수 차수 함수를 다 찾아내세요. 홀수 누가 보입니까? 얘 보이죠? 홀수 얘 보이죠? 홀수 얘 보이죠? 얘들은 적분 마이너스 1에서 1 적분하면 다 제로 갑니다. 제로 0으로 다 가버려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거는 누구만 계산하면 되느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3x제곱 더하기 3만 적분하시면 됩니다. 야는 x세제곱 더하기 3x 부정적분이니까요. 그죠? 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야가 뭡니까? 야가 2차 짝수차수죠? 그리고 야는 0차 우함수 짝수차수입니다. 그죠? 두 개 다 우함수니까 어떻게 계산할 수도 있다. 0에서 1까지 3x제곱 더하기 3dx의 2배로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도 있어요. 왜 0을 설정하면 좋으냐? 우리가 정적분 계산에서도 봤듯이 한 값이 0이면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야 계산하시면 x세제곱 더하기 3x 0, 1 이렇게 될 거고요. 1만 대입하시면 되겠죠. 1 대입하시면 4 됩니다. 그래서 값 8로 이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밑에 이제 문제 또 있는데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적분구간 대칭적입니다. 그럼 날아가는 놈들만 한번 설정해 드릴게요. 그리고 날아가죠. 요 놈만 계산하시면 되고, 짝수 차수니까요. 우함수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과제로 남겨드리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